B2B 콘텐츠 미덕 8월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B2B 콘텐츠 미덕이 올 8월로 총 4번의 그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행사 기획할 때부터 가장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이번 8월에 하게 되는 콘텐츠로 성장해낸 기업들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연사분들 모시는데 3개월 이상씩 공을 들여가지고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뜨겁게 기대를 갖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 자료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2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시간 엄수해서 압축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 기업에게 왜 콘텐츠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인지 저희 엘리펀트가 보는 시각을 공유드리고, 그다음 실제 성과를 만든 3개 기업 모두 쌓인 주주, 잔디의 사례를 마케팅 리딩 하셨던 담당자분이 직접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저는 저희 엘리펀트 컴퍼니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13년차 콘텐츠 마케터이고 4년차 B2B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콘텐츠 마케팅 성과 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대표님과 경영진들한테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 엘리펀트 컴퍼니를 창업을 하고 B2B 기업을 위해서 콘텐츠가 비즈니스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집착적으로 검증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콘텐츠로 성장하는 공식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콘텐츠 마케팅 성과가 나나요? 네, 확실히 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검증한 사례로 데이터를 좀 공유드리고 어떻게 이 콘텐츠 마케팅으로 반복적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만들어냈는지 저희 팀이 수행하는 콘텐츠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700건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이 콘텐츠가 비즈니스 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데이터로 측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6개월 동안 40개의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했고 발행 중에는 한 달에 6건에서 8건, 그리고 콘텐츠 기획한 내용이 의도대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그로스 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유입 트래픽은 물론 잠재 고객을 획득하는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성과들을 검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유입 트래픽이 3개월 차가 되면 166%, 6개월 차가 되면 평균 418%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유입 데이터가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트래픽만 만들고 나가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와 연관된 키워드 혹은 잠재 고객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로 유입 트래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페이드 광고 비용으로 환산했다면 월 최대 2,200만 원의 비용을 태웠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트래픽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놀라운 사례였는데요. 실제로 인바운드 리드 획득 수치가 6배 이상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고,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아이디어 커스터머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어떤 고객은 작년 동기간 대비 고객 획득 비용을 50% 가까이 절감한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저희가 성과를 냈던 구간들을 데이터로 한번 가져왔고요. 컨텐츠 마케팅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컨텐츠 마케팅을 해야 된다. 컨텐츠 마케팅을 성과를 내는 관점으로 설계를 한다면 그 자체로 인바운드로 리드를 획득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그로스 마케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고 당장 우리가 전화할 수 있는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고객과 만나기 위해 설계한 컨텐츠들은 브랜드 자산이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복리 효과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할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는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는 컨텐츠 그로스 관점에 담긴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텐츠 그로스 마케팅에 크게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컨텐츠 마케팅은 고객의 문제 상황을 컨텐츠로 해결하면서 관계를 쌓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그로스 관점을 넣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고객은 누구인지, 모든 마케팅의 출발점이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고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들을 컨텐츠로 풀어내야 되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 고객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크로스 관점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콘텐츠 마케팅 필승 공식 콘텐츠 그로스의 4가지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좀 인용하는 개인적인 사례인데, 제가 차 키를 차에다 두고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차 문을 못 열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손에 핸드폰이 있어서 보험사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검색을 했습니다. 차키를 차에 두고 내렸어요 라고 검색을 했고, 그때 차키를 차에 두고 내렸을 때 해결 방안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해결했지만 다음에 알게 된 것은 휴대폰에 차키를 넣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키플, 아차키라는 처음 들어보는 서비스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연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어떡하지? 보안 문제는 없나? 연이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계속 검색하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예시였지만 B2B나 고관유 제품을 고객을 설득하는 로직과 동일합니다. 고객이 단 한 번의 터치포인트로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부터 문제 상황의 키워드로 접점을 만들어야 되고, 이어서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여정을 우리 콘텐츠로 해결책을 제시해서 궁극적으로 구매를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고객이 키워드로 입력하는 문제 상황을 검색 결과에서 우리는 관계를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우리 사이트로 유입이 됐다면 우리 사이트에서 설득적인 컨텐츠로 소구를 해야겠죠. 우리 웹사이트의 웹페이지 탐색하면서 계약을 전환되는지를 브로스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컨텐츠 그로스의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컨텐츠란 다양한 컨텐츠 형식이 있지만 저희 엘리먼트 팀이 보는 컨텐츠는 롱폼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입니다.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텍스트를 말하고요. 웹페이지, 랜딩페이지, 상세 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나 고객 사례 등등등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컨텐츠 전략과 검색 엔진 최적화, 그리고 그로스 관점이 이제 플라이휠을 돌면서 선순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 고객이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객은 누구이고 어떤 언어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상황은 곧 키워드와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짤을 봤는데요. ATM 기기를 알고 있는 고객과 현금 인출기를 알고 있는 고객, 돈 빼는 기기를 알고 있는 고객의 페르소나가 다르듯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고객 페르소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이분들이 언제 문제 상황을 느끼는지, 어떤 불편과 질문과 궁금증이 있는지를 정의를 해보고 키워드 데이터에서 찾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문제 상황부터 우리가 설득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키워드 전략이 달라집니다. 네. 아까 그 예시에서 보듯이 가장 처음에 문제를 인식한 상황부터 계속 이어서 검색하는 상황에 고객의 문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B2B 고객도 어떤 상황마다, 문제 상황마다 검색하는 스테이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퍼널별로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존에 우리 B2B 세일즈 쪽에서 퍼널의 개념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엘리펀트스는 이걸 검색 여정 맨 앞단까지 가져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퍼널별로 고객이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키워드를 쓰는지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네. 퍼널별로 초기 탐색, 경험, 고려, 상담, 추적, 구매, 계약 이렇게 크게 5가지 퍼널을 두고, 초기 탐색은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문제 상황을 키워드로 콘텐츠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를 인지한 뒤에 보안의 문제는 없는지, API 기능을 제공하는지, 이어지는 우려나 질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연속적인 검색 상황에서 계속 우리 서비스를 노출하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고려나 상담 신청 구매 계약 과정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우리 서비스가 고객사에게 효용을 줄 수 있음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퍼널 특징에 맞춰서 의도가 드러난 키워드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이 키워드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 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검색 키워드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와 콘텐츠, SEO, 그로스는 어떤 스페셜리스트보다도 마케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 CRM 1안을 검색하는 고객의 의도와 세일즈 CRM 추천을 검색하는 고객의 의도가 다른 것처럼 마케터가 키워드 데이터를 보고 그 속에 숨은 고객의 문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좀 한 스텝 더 나아가면 우리 비즈니스도 전략에 따라서 BM을 설계하시고 경쟁에 대비를 하실 텐데 키워드 시장도 똑같습니다. 검색 결과가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키워드별 경쟁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키워드 전략이 유효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 경쟁도 치열하고 키워드 경쟁이 높다면
고객의 의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롱테일 키워드 전략을 쓰고, 경쟁사가 일부 있지만 키워드 경쟁이 매우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여서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 모든 국내 B2B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비즈니스 경쟁도는 높지만 키워드 경쟁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국내 콘텐츠 마케팅 경쟁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깃발 꽂기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먼저 선점하는 시장이라는 표현으로 깃발 꽂기 전략을 써먹고, 혁신 전략은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쟁사가 없고 키워드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건축이나 제조, 낙후된 산업의 경우인데, 더 먼 미래를 보고 리딩 포지션, 리딩 메시지를 미리 써주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고객의 검색 여정에 맞춰서 키워드의 의도를 찾아서 정의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전략은 이 정의한 키워드를 가지고 콘텐츠로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정의 중에 고객의 문제 상황을 콘텐츠로 해결한다는 부분이 있죠. 더 중요한 부분은 퍼널 특징에 맞는 키워드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에 맞춰서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의 퍼널 특징과 키워드를 정리했다면, 이 키워드를 콘텐츠화하는 단계입니다. 그 퍼널은 크게 5가지의 밑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콘텐츠단에서는 키워드의 의도가 대체로 고객이 정보 탐색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입 트래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점점 더 3번째, 4번째, 5번째 퍼널로 갈수록 팀 스토리라든지 고객 사례라든지 업종별로 우리 회사가 이걸 썼을 때 느껴지는 구체적인 가치들의 콘텐츠가 더 설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치로 고객을 설득하는 콘텐츠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런 경우는 전환형 콘텐츠라고 엘리펀트 팀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목적에 따라서 2가지로 분리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유입형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 제공형 콘텐츠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굳이 소개되지 않아도 고객의 첫 번째 퍼널, 지금 있는 문제 상황만 해결해주면서 우리 서비스를 인지시키는 유형의 콘텐츠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가닉 유입 트래픽 확대나 유입 키워드 수를 늘리고 첫 번째 노출과 유입 퍼널의 크기를 키우는 목적을 달성하는 콘텐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리드를 획득하고 구매를 만드는 설득의 목적인 콘텐츠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의 문제를 우리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주면서 설득하는 부분이고요.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업종별로 제안하거나 고객사의 팀 스토리, 우리만의 데이터 인사이트 등이 해당하는 전환형 콘텐츠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바운드 리드 수나 사이트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거나 전환형 콘텐츠의 KPI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목적을 정의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성과 지표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째 그로스와도 이어지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입형 콘텐츠는 다들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총정리 가이드, 인포그래픽, 트렌드 콘텐츠, 가볍게 소비할 수 있으면서 정보 전달에 충실한 콘텐츠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형 콘텐츠는 우리 기업의 미션, 철학, 경영진의 생각을 나타내는 팀 스토리, 혹은 고객 사례, 활용 사례, 이용 후기 등이 고객을 설득하는 어떤 스토리텔링에 강한 콘텐츠들이 되고, 인사이트 리포트라든지 대안이나 비교를 하면서 우리 서비스가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콘텐츠들이 전환형 콘텐츠의 예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실제로 이 5단계 퍼널에 맞춰서 고객사의 고객의 퍼널 특징과 키워드, 이를 그 키워드 데이터에 찾아서 콘텐츠화합니다. 이 관점을 담으면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오늘 말씀드릴 건데, 직접 해보시면 아마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3번째, 검색 엔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B2B 마케팅은. 왜냐하면 디지털 마케팅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진짜 고객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이라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검색 엔진이 있어야지 고객에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 우리 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링크 시켜주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점에서 좋은 책 집어드는 로직과 똑같습니다. 서점에 방문했을 때 이제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선택을 받은 컨텐츠들이 있고, 신간 안내에는 광고를 태운 이제 신간 사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책 표지를 보고 책의 목차를 보고 책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로직이 적용되는데요. 네, 검색 상황에서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서 가치를 주는 컨텐츠 순으로 1번부터 쭈루룩 나오게 되죠. 상단은 이제 스피치 광고가 차지하게 되고, 그 밑에서부터 우리가 검색한 결과에서 가장 가치를 주는 컨텐츠를 찾게 되는데,
네, SEO 마케팅에 대한 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엘리펀트 콘텐츠에 들어와서 고객이 이제 소비를 합니다. 사이트에 유입 트래픽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오가닉 키워드 SEO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역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트가 SEO 마케팅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음을 검색 엔진한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인식하는 요소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분홍색으로 표기된 온페이지 SEO 요소입니다. 사이트 위에서, 페이지 위에서 할 수 있어서 온페이지 SEO라고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이 페이지의 타이틀, 그리고 이 페이지를 요약하는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 페이지를 책의 목차처럼 구조화한 헤딩 태그가 검색 엔진이 보는 화면입니다. 검색 엔진은 이 헤딩 구조와 타이틀 디스크립션만 보고 웹사이트의 전문성을 판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의 웹페이지일까요? 맞추실 수 없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의 고객 지원 센터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삼성이라는 얘기도 없고 핸드폰 전문가인지 모르겠죠. 자, 이건 어떤 기업의 웹사이트일까요? 네, 아이폰. 네, 그쵸. 우리는 이렇게 아주 심플한 화면을 보지만 검색 엔진은 저렇게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고객이 검색할 법한 키워드로 구성된 헤딩 구조를 보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가장 상단에 이 웹페이지를 올려주는 구성입니다. 네, 다음은 네, 이건 어떤 회사의 웹페이지일까요? 네, 자피어라는 회사입니다. 노션일 거라고 하지만 자피어의 웹사이트가 아닌 자피어의 블로그 콘텐츠인데 여기서 우리가 블로그 콘텐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노션, 원노트, 그리고 코파일럿 등등등 자피어가 서비스지만 우리가 보완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게 웹사이트보다는 블로그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웹사이트는 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지만 블로그 콘텐츠는 고객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퍼널의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홈페이지 SEO 요소를 활용해서 진짜 고객 만날 확률을 높이는 컨텐츠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웹사이트에서는 SEO 툴을 다루는 Ahrefs라는 저희가 좋아하는 잘 쓰고 있는 툴인데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컨텐츠에서는 계속 읽어주세요. 컨텐츠 마케팅을 다룬 컴프레hensive 가이드 여기서 컨텐츠 마케팅 페이지 어드버타이징에 대해서 키워드를 활용했고 이어서 네,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다루고 이걸 검색하는 고객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퍼널의 크기가 이 컨텐츠 하나마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컨텐츠 기획하고 제작했으면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을 하려면 목표 정의가 필요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달성했는지 봐야 됩니다. 달성을 못했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요거를 순차적으로 했을 때 네, 이 퍼널,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SEO 관점만 넣은 일반 그 컨텐츠와 그냥 컨텐츠를 한 사례입니다. 이 그래프의 곡선의 크기가 차이가 나시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웹사이트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성과가 모이는 곳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입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어서 우리의 기능, 솔루션, 블로그, 이용 가이드, 고객 후기들을 소비하면서는 궁극적으로 리드 획득으로 이어지는지 전환 지표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유입형 전환형으로 정의했던 것처럼 이제는 각 컨텐츠별로 유입 트래픽에 기여하는 컨텐츠인지 전환형이라고 우리가 설계를 했으면 실제 인바운드 리드 획득수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석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유입형의 경우 서치 콘솔 아나리틱스 그리고 기타 SEO 툴들이 있고 전환형의 경우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GA만 보더라도 이벤트 설계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고객들의 행동 경로라든지 사이트 체류 시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루커 스튜디오라는 툴을 이제 그 빅쿼리 툴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보는데 이런 프로덕트 아나리틱스 툴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깊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근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세일즈 팀하고의 협업입니다. 컨텐츠를 통해 웹사이트 통해 들어온 리드들의 정보를 세일즈 팀이 전달을 하고 이를 통해서 컨텐츠를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키포인트 정량적인 데이터의 양보다 데이터의 흐름이 중요하다. 수치가 작아도
이 데이터가 유의미한 성과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키워드가 유입 전환에 효과적인지 유입형 콘텐츠는 의도대로 유입이 나오고 있는지 전환형 콘텐츠는 의도대로 오가닉 리드 획득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 관점으로 분석하시면 콘텐츠의 성과들을 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이제 고객사별로 키워드 전략 판을 설계하고 누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서 네,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3개월에 168%, 6개월에는 평균 400% 이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텐츠, SEO, 그로스 이거는 조금 실험적인 시스템의 세팅과 같기 때문에 이걸 하는 동안에는 컨텐츠 성과를 체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엘리펀트 고객사와 함께했던 구간이 이 초록색 구간인데요. 이때는 그래프 기울기가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저희랑 6개월 동안 세팅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쌓이는 어떤 전략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컨텐츠 마케팅이 아직 붐밍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북미 시장은 엄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해외 벤치마크 데이터 좀 참고하면 좋은데 유입 트래픽의 경우 다이렉트와 오가닉 서치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한 그 오가닉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을수록 다이렉트 비율이, 고속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오가닉 비율이 높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엘리펀트 컴퍼니처럼 B2B 기업들이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 탄생을 컨텐츠로 돕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고 6개월 동안 CMO 그리고 컨텐츠 마케터, 크로스 마케터가 되어드리고 컨텐츠 전략, 마케팅 전략이 이미 있으신 분들께는 성과를 내는 컨텐츠만 주기적으로 제작 중계를 해드리는 컨텐츠 제작 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B2B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엘리펀트 링크드인을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엘리펀트 팀이 생각하는 컨텐츠로 성장하는 비법 공유해드렸는데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